뻘 트윗을 하나 했죠. 올랐을 때 올랐다고 세금 내면 내렸을 땐 내렸다고 세금 돌려주냐? 오, 인테리어가 예쁘네요. 공중에 약간 떠있는 느낌이네요.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요즘 자동차 만드는 회사들 보면 다들 뭐 테슬라 대학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전기차 만드는 회사뿐이 아니고 가솔린차 만드는데도 갑자기 뭐 테슬라 대학마다 이러고, 뭐 대학마가 아닌 회사가 없는 것 같아요. 뭐 한번 검색해 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쌍용차 인수하겠다 이런 에디슨도 테슬라 대학마라고 하고, 패러데이 퓨처도 당연히 나오고, 중국에 있는 니오 당연히 나오고, 샤오미 전기차 보면 또 여러 개 있어요. 싱귤라토 모터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WM 모터스도 있네. 참 니콜라 있었지. 니콜라, 언덕에서 밀어. 야,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 리비안? 리비안은 좀 괜찮죠. 리비안은 완전하다까지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그런 대로 괜찮아요. 차가 하나 나왔으니까. 그래도 하루에 2대만 든대. 아직은 조금 갈 길이 멀죠. 근데 루시드, 이게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갑자기 루시드 나오니까, 루시드도 그만한 차 중에 하나 아니야? 그런데 루시드는 좀 다릅니다. 근데 루시드는 진짜로 차를 인도했어요. 진짜로 나스닥에 상장도 했고, 오늘이 바로 리비안이 상장하는 날인데요. 루시드 같은 경우는 일찌감치 지난 2월 달에 이미 상장했죠. 뭐 우회 상장으로 스펙으로 들어가긴 했지만.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까지 테슬라 대학마다 하는 회사 중에 제대로 인도한 회사가 없어요. 개인 고객들한테 인도를 할 만한 능력이 별로 없는 거죠. 아니면 스펙이 굉장히 떨어지거나. 버스나 이런 것들은 그런 대로 되죠. 그리고 굉장히 소규모 그런 대로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이런 데에서 뭔가 이게 조금 아쉬운데 이런 차들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정말 테슬라를 뛰어넘는 성능의 자동차여야 테슬라를 잡을 거잖아요. 지금 테슬라가 여기 있는데 요 밑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오히려 테슬라를 더 띄워주는 것밖에 안 되지. 야, 열심히 해봤자 요 정도밖에 안 되더라,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누군가는 이걸 뛰어넘어야 잠깐 이런 것도 있었네? 라면서 약간 생각을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테슬라를 넘을 수 있는 자동차를 내놨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없는 거죠. 루시드가 유일하게 800km 넘게 주행할 수 있고, 출력도 모델 S보다 더 높고, 배터리도 더 크고, 이런 어마어마한 자동차가 나오는 거죠. 실내 공간이나 뭐 크기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루시드가 좀 더 낫네, 이런 느낌이 들긴 해요. 물론 소프트웨어에선 아직 갈 길이 조금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실제로 지금 루시드의 주가를 보면요, 1개월 사이에 100% 올랐습니다. 테슬라는 지금 1개월에 46%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50%였던 것 같은데, 이 일론 머스크가 또 뻘 트윗을 하나 했죠. 야, 주가 좀 올랐다고 말이지, 이거 갖고 내가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냐? 내가 주식 올랐다고 해서 그걸로 내가 현금을 만든 것도 아니잖아. 내가 그걸로 돈으로 바꾸지도 않았는데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돼? 이런 거예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주식에 대한 보유세에 대해서 비슷한 입장을 갖고 있죠. 올랐을 때 올랐다고 세금 내면 내렸을 땐 내렸다고 세금 돌려주냐? 이런 거잖아요. 오르건 내리건 그건 과정인데, 존버만이 살 길이라며. 존버해야 되는데 올랐을 때 세금으로 다 걷어가면 그럼 존버가 안 되잖아. 이렇게 내려가는 거잖아.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말이 되죠. 미실현 이익이라고 하는 건데, 이른바 그 주식 보유세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론 머스크가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엔 조금 셌죠. 야, 그거 세금을 내라는데 이거 내가 세금 내려 그러면 내가 돈이 없어. 나 주식을 팔아야 되는데 주식을 10%만 팔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약간 이게 협박 같기도 하죠. 일론 머스크 지금 300조 넘는 부자라고 지금 기사가 떴잖아요. 300조. 인간이 어떻게 300조를 갖지? 근데 10% 팔까? 이게 25조야. 25조어치 주식을 시장에다 던져버릴까? 야, 던진다 이러는 거죠. 지금 이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를 보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주주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주가, 야, 이거 팔지 마세요. 팔지 마. 에이, 형 왜 그래? 형 농담하지 마세요. 뭐 얼마? 뭐 25조를 던진다고요? 형 그러지 마. 살려주세요. 이런 걸 기대했겠죠. 근데 인간적으로 이걸 팔면 되냐 진짜? 팔면 안 되지. 이거 더 주식 갖고 있는데. 참. 근데 여튼 결과는 58%가 팔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 직원들도 이거 투표했더라고. 우리 회사 직원들이 왜 팔라에다 투표를 했나 물어봤더니 지금 주식을 안 갖고 있대. 주식을 안 갖고 있어서 주가가 떨어지면 그때 살려고 한대.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안 갖고 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팔라고 하는 사람이 많겠구나. 그런 이유였어? 지금 결과를 놓고 보면 주주들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깝죠. 일론 머스크가 주식 팔면 이거는 뭐 거의 같이 죽자는 거 아닌가. 여튼 이번 일론 머스크의 일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게 외형적으로는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 이 과세 당국이 이게 너무 심했다, 어쩔 수 없이 주식을 팔아야만 한다, 이러면서 약간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는데, 지금이 보면 테슬라 주식이 사상 최고로 올랐을 때잖아요. 지금보다 많이 오른 때는 없어.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지금 주식을 좀 팔고 싶은데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일론 머스크 주식은 대주주인데다 CEO라서 사실 팔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회사들의 대주주나 임원이 주식을 팔고자 하면 이 한 주만 팔아도 이걸 공시를 해야 돼요.
사장이 주식 팔면 막 뉴스에 나오잖아요. 주식 팔았다는 얘기에 막 그냥 비난이 쏟아지고 막 주가가 떨어지고 막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주식을 팔기 애매한 상황이에요. 야, 너만 믿고 내가 주식을 샀는데 말이야, 네가 주식을 팔고 튀어? 야, 지금 먹튀냐? 이런 생각이 들 거죠. 아니면 지금이 최고점인가? CEO조차도 지금이 최고라고 보는 거야? 팔아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약간 과세라는 핑계로 이 주식 10% 20몇 조나 되는 주식을 비교적 도덕적인 어떤 비난 없이 비교적 쉽게 처분한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물론 얘기가 그렇다는 거고 실제로 뭐 일론 머스크 생각은 아무도 모르죠. 여튼 결과적으로는요, 최근에는 루시드가 테슬라보다 더 로켓처럼 솟구치는 그런 주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핫해요. 전기차 회사 굉장히 많은데 이게 다들 반신반의하면서도 루시드만 유일하게 테슬라의 경쟁 상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이유, 영상을 한번 보죠. 영상을 보면 CEO가 이제 직접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 있네요.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가 엔지니어링적인 느낌을 보여주지만 사실 일론 머스크는 엔지니어는 아니잖아요. 투자자잖아요. 애초에 테슬라를 만든 사람도 아니고 테슬라의 투자자라는 그 약점, 이 사람은 돈으로 이 회사를 산 거다라는 그 약점을 엔지니어가 직접 마이크를 들면서 테슬라의 창조자가 직접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좀 더 신뢰감이 가는 것 같기도 하고 테슬라의 약점을 파고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재밌네. 버튼 누르면 후드가 전동으로 이렇게 열리거든요. 전동으로 딱 열어서 안에 있는 선물 같은 걸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대문짝만하게 있는 그 잡지의 한 페이지를 딱 열어서 보여주고 있어요. 일런스 나이트메어, 이 루시드 에어가 일론 머스크의 악몽이 갑자기 시작된 것 같아, 뭐 이런 식의 요런 페이지를 굳이 펼쳐서 이렇게 보여줬네요. 약간 좀 원초적이기도 하면서 미국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솔직해 보이고 좋아 보이네요. 저 루시드에 있는 수많은 직원들이 옆에 도열해서 이 첫 번째 인수자들에게 막 손을 흔들고 막 환호를 지르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다 같이 떼드라이빙을 했네요. 야, 이거 이 떼빙 괜찮은데요? 직접 경험하신 분도 계시네요. 근데 여기 첫 번째 인수자들은 이 거대한 벽에다가 각각의 사람 이름을 써놔서 그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첫 번째 이걸 인수한다는 그런 자부심이나 특별한 감정을 느끼게끔 이렇게 해주고 있네요. 이렇게 해주면 정말 뿌듯하겠다. 평생 루시드의 팬이 되겠는데요? 이 역사적인 순간을 내가 함께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인테리어가 예쁘네요. 테슬라보다 완성도가 훨씬 더 뛰어난 걸로 보이네. 계기판도 이렇게 멋있었나? 이렇게 공중에 약간 떠있는 느낌이네요. 가운데만 있고 공중에 뜨는 느낌으로. 이런 것도 멋지다. 아이디어가 되게 참신한데요? 테슬라는 뭔가 아이디어가 지금 새롭게 막 나온다기보다는 안정화에 접어든 느낌인데, 루시드는 이제 막 통통 튀는 느낌의 그런 인테리어를 하고 있네요. 물론 훨씬 비싸요. 훨씬 비싸기 때문에 더 고급스럽게 보이는 건 당연합니다. 지금 드림 에디션이어서, 이 드림 에디션이라고 하는 차는 루시드 에어 중에 가장 비싼 거라서 지금 2억이거든요 그러니까 2억짜리 차니까 이 정도 인테리어 해줘야지. 그래도 되게 멋있긴 하네요. 왜 루시드가 테슬라의 유일한 경쟁 상대다 라고 얘기하는지 저도 잘 몰랐는데, 근데 이 영상을 보니까 조금은 알 것 같네요. 좋아. 멋져. 피터 롤린슨이 직접 와서 이렇게 각자 소비자들 하나하나 하고 다 이렇게 주먹 인사 딱 이렇게 해주고 계시네요. 약간 멋있는데? 이 아저씨 약간 긱스럽잖아요. 엔지니어 느낌이 강한데 점점점 사람이 멋있어지는 것 같아요. 번호판 뒤편 같거든요. 번호판에다가 A dream came true 하면서 이제 꿈이 이루어졌다 이러면서 피터 사인을 딱 해놨네요. 이 피터 롤린슨이라는 사람의 CEO로서의 존재감이 사실 그동안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일론 머스크처럼 약간 스타성을 좀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일론 머스크는 막 어디로 튈지 모르는 정신없는 사람이라면, 약간 피터 롤린스는 과격한 느낌이 아니라 좀 안정적인 차근차근 밟고 가는 그런 느낌의 사람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질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사실 그 전부터 피터 롤린슨을 여러 번 저격했잖아요. 테슬라에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인물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고 뭐 그랬는데, 그렇게 치면은 저기 유튜브 테슬라 공식 계정에 보면 모델 S가 이런 거다 하고 설명하고 계시네요. 아니 중요한 인물 맞네. 중요한 인물이시잖아요. 안 그러면 왜 이분이 설명하고 있어? 그래도 좀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보기 좋네요. 아시겠지만 이 루시드는 디자인에서 우리 취향에 뭔가 이상하게 잘 맞는 느낌이잖아요. 그냥 좋아할 만한 디자인이야. 그런 것들 보면 실제로도 이 루시드 디자이너 보면 한국인 디자이너가 있어요. 인터뷰한 거 보면 한국인 디자인이 거의 총책임이죠. 인테리어도 한국인 디자이너가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IT 기술도 예전부터 저하고 이제 페이스북에서 메시지 보내주시는 패친 분이 계신데, 패친 분이 이제 루시드 한번 놀러 오라고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한국인들이 루시드 곳곳에 IT 기술
기술자, 뭐 디자이너 이런 여러 가지 요소에서 이 루시드가 한국에는 굉장히 많이 쓰는 그런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품들, 예를 들면 가장 비싼 부품, 배터리도 LG 배터리가 들어가거든요. 자동차 시트를 만드는 것도 우리나라예요. 이거 회사 이름 말씀드리면 좀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모모모 회사는 루시드 수혜주라고 해서 이렇게 주가가 막 치솟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중요한 부품을 공급하는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사들이 꽤 많이 연계되어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루시드의 미래도 조금 더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를 해보게 되네요.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주식은 뭐 또 특히나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루시드의 미래는 또 어떻게 될까? 아직 완전하다고 보기는 좀 너무 이르죠.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처음 차 만들 때 정말 오래 걸렸고 모델 S 만들 때도 정말 오래 걸리고 그 과정에서 망할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모델 S가 나오고도 모델 3를 대량 생산할 때까지 정말 어려웠죠. 그런 걸 감안하면 루시드도 지금 그렇게까지 쉽지 않아 보이죠. 지금도 보면 규모의 경제에서 테슬라가 하고 있는 거 조금이나마 따라갈 수 있을지 이런 것도 반신반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나마 지금으로선 루시드가 테슬라에 겨룰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테슬라 하나만 있으면 재미없잖아요. 이 루시드가 꼭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테슬라하고 서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더 새로운 차 내놓고 아이 너는 그렇게 만들었어 난 이렇게 뭔가 좀 다른 길을 계속 가고 자동차의 새로운 것들을 계속 더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S, Y, X 그리고 전기차 끝이야? 이런 세상을 우리가 원하지는 않잖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다양한 차들을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기 뚜껑 열리는 스포츠카 좀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박스턴 전기차로 나온다는데 그거밖에 없는 건가? 현대차가 해주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현대차가 왜 그걸 못하는 거예요? 아쉬워.